예, 오늘은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관련 내용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적으로 많이 좀 이게 확산세가 큽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전을 중심으로 한 사례 저희가 많이 짚어봤는데 총 8곳 정도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추세는 신규 확진이 50명대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총 59명 중에서 해외 유입이 8명, 국내 발생이 이제 51명이 되겠고, 서울에서 24명이 보고됐는데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분이 4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고 방역망 밖에서 발생한 건수인데요. 예. 우리가 방역망 안에서 이제 자가격리 중에서 추가적인 검사에서 확진되시는 분들은 설령 이제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10명이 생겨도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이 한두 분 생길 때는 그분과 관련된 또 다른 감염고리가 더 많은 인원을 관계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전에서 여러 가지 무등록 방문 판매 업체에 근무하셨던 분을 시작해서 이제 여러 분의 감염 연결고리가 이제 확인된 것처럼 뭔가 한 분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이 발생했을 때 그분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많을지 그리고 그분을 얼만큼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격리를 격리 조치를 할지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감염세가 이제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제 최근 어제도 안타깝게도 이제 한 분이 이 데이케어 센터 관련해서 이제 한 분이 또 사망하신 걸로 알려져서 또 사망자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여전히 대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39명이 수도권에서 모두 발생을 했는데 특히 그 서울시청 지하철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 안전관리 요원 10명 중 4명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시청역 같은 경우는 그 하루 평균 한 11만 명 정도가 이제 유동인구로 그곳에 이제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좀 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장소지요. 이렇게 밀접되어 있고 또 시청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잡하고 또 어떤 역에 따라서는 또 한 칸에 타시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중교통 탑승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했는데 또 일부는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신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이제 특히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청역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요원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안내하신다든지 또 위험 안전 지역으로 이렇게 안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렇게 직접 밀접 접촉이 많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셨다면 이제 이용객과 이렇게 많은 접촉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중교통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데 많이 노출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혹시 항체 검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직군별로 혹시 대중교통 근무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서 감염이 더 많지 않았는지 항체 검사할 때도 좀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마 이렇게 어떤 이용객하고 접촉을 통해서 감염됐다기보다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접촉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뭐 개인 근무 공간 사무실이라든지 뭐 라카룸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쓰시면서 아마 감염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대중교통 수단에서 통한 감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실제 거기서 감염 전파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거나 추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이용자나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위생과 같은 방역 수칙을 특히 더 잘 지켜주셔야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새롭게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근로를 하시는지, 근로에 종사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서울시청 지하철역에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나온 사례는 아무래도 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좀 큰 곳이라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그 시청역 같은 경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라면 물류센터에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롯데제과 물류센터인데 이 물류센터라는 어떤 특성상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벌써 네 번째나 되는 거니까요. 어떤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집단 내에서 계속 감염이 퍼지느냐, 아니면 어떤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전파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어떤 그 외부와의 그 전파가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은 아직 증명된 건 없고, 또 이번에 발생한 것도 또 집단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된 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예.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롯데 송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려가 됐지만 아직 추가적인 확진자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아서 예. 쿠팡 신선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을 통해서 유사한 물류센터에서는 좀 방역 조치 강화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 거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한두 분씩 나오는 경우는 물류센터라는 특성보다는 지역사회 감염 되신 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해서 예. 그쪽에서 발생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고정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일 단위로 이렇게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다 같이 동원돼서 근무하시는 부정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근무하시다 보니까 예. 물류센터에서 한두 분씩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같이 뭐 탈의실이라든지 같은 안전모라든가 옷을 같이 쓰신다든지 공용 물건이나 공용 생활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감염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뭐 물건을 통한 어떤 전파가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실 때도 좀 한번 손 씻기라든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벌써 물류센터에서만 네 번째 이제 확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철저히 방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심 데이케어 센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벌써 3명이 추가가 돼서 1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양성이 나와서 그런 환자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령자들이 많이 계신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 번의 검사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뭐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사망하신 분 중에 리치웨이 다녀오셨던 분인데요. 이제 5월 30일 날 다녀오시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셨는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12일 날 양성이 나와서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사흘 만에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양성이 나왔을 때는 이미 폐렴이 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으셨던 점이 예. 나와서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렴이 오더라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이 그냥 좀 뭐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성심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검사했을 때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잠복기 기간 동안에 음성이 나와서 그 동안에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를 하면서 증가하면서 증상이 생기셨을 텐데 특히 이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지 장애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증상을 잘 표현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예. 또 고령이시니까 뚜렷한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발열이나 중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14일이 안 되더라도 자가격리 중에 검사를 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증상 보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아마 보건당국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조기에 한 번 더 중간 검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음성에서 양성으로 잠복기를 거쳐서 양성이 되신 분들을 보다 좀 빨리 찾아내서 좀 보다 빨리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처럼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에 음성이라고 해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좀 보다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빨리 찾아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보건당국도 한 번의 검사로 끝나지 않고 증상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 확진 사례에 이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이런 소식은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의 비율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참 불안합니다만 사망자의 어떤 증가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통계로 봤을 때도 이제 중증과 위중에 계신 분들이 2주 전에는 9분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25분으로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위중하신 분들이 10분인데 80세 이상이 2분, 70대가 1분, 60세가 4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 중증과 위중 환자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또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젊은층 위주로 유행했다가 결국은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어르신들 중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 이미 또 이제 중증 환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중환자실에도 오래 계셔야 되고 또 사망률도 높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단 최대한 이렇게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요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 이번에 또 아쉬운 게 이제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네. 미등록 판매 업체를 통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관계된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걸 하는 어떤 행위나 판매 행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처럼 고령층 확진자 비율을 줄여 나가는 것도 우리 방역 당국의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의도 증권과를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려진 걸로만은 나이스그룹 사업 근무자 그리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입니다. 지금 이 여의도 이제 증권가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의도는 이렇게 유동 인구도 많고 또 밀집된 건물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집단 감염을 통해서 발생되거나 이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일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가족 감염으로 좀 알려져 있고 예. 처음엔 음성이 나왔고 그동안 이제 출근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예. 해서 이분을 통한 추가적인 감염 전파는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집단 감염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밀집된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한두 명의 감염자를 통해서 또 집단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조치, 증상자분들을 빨리 찾아내거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3, 4일 쉬고 선별 예. 검사를 받고 이런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뭐 수도권에서도 오늘 아까 저희 확인한 바로는 이 파악하지 못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파악한 사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깜깜이 감염 사례 나중에 뭐 시간이 걸려가지고 찾아내면 다행입니다만 찾지 못하는 사례들을 이제 깜깜이 감염 사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전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대전에 방문 업체를 드나든 60대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확진자세요. 근데 확진이 되고 나서 직간접적으로 접촉된 사람 중에 벌써 확진을 받으신 분만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슈퍼 전파 사례로 남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이분이 이제 처음 발견된 것도 인지된 것도 이제 증상이 생겨서 이제 15일 날 선별 진료소를 받으시고 네. 이제 확진이 되셨는데 증상이 생기신 건 11일부터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지난 6월 9일부터 충분히 감염력을 가지셨을 것 같고요. 예. 이분도 역시 이제 다단계 판매 업소를 방문하셨고 또 그걸 관련해서 지인들을 많이 접촉하셨고 예. 또 이제 흔하게 어떤 일상적인 뭐 미용실 방문이라든지 뭐 힐링 센터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방문하신 곳을 통해서 또 접촉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확진자로 나오고 있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방문 업체다 다단계 방문 업체다 보니까 또 다른 방문 업체를 통해서 또 3차, 4차 감염이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있어서 이제 감염이 충분히 있었을 그 9일부터 이제 어떤 그 인지될 때까지 16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네. 계속 감염을 시켰고 그분들이 또 이제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감염이 어느 정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격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그럼 어떻게 어디서 감염됐을까 그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을 감염시켰을 어떤 다른 감염 연결고리가 계속 또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깜깜이 환자에 대한
지금 방역 조치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전 국민들께서 좀 스스로 이런 접촉, 특히 이제 개인적인 마스크를 벗는 이런 밀접된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깜깜이 환자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의 상황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전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대담을 하면서 전주 얘기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29일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등교 개학 후 첫 고3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업 도중에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하던데 전북에서는 지금 10대 확진자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또 학교 내로의 비상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어디서 감염됐을지 지금 아직 좀 예, 경로가 불분명한데요. 일단은 접촉했던 가족분이나 또 학원이나 학교 이제 960명 이상을 다 검사한 데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이분들로부터 감염된 건 아니고 별도의 경로로 감염이 됐었을 텐데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음성이 나왔지만은 이제 추가적으로 잠복기를 거쳐서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은 좀 그동안에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기에는 가족 전파를 좀 막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 특히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추가적인 전파가 있었을까 예.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16일 그 등교 때까지 증상이 없었다가 중간에 열이 나서 이제 선별 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열이 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16일 등교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학교 방역이 얼만큼 철저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감염자가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전주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깜깜이 환자가 생겼을까? 우리가 모르는 감염 경로가 그 지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960명 이 학교 그리고 학원 관계자들 포함해서 전수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혹여나 또 모르는 차후에 이제 양성 환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오전에 중대본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름이고 또 휴가철 맞이해서 해수욕장 오픈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뭐 일찍 전해드렸죠. 근데 이제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그 넓은 공간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느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려움 어떻게 다 일일이 또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추적할까 이 부분인데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해수욕장 예약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예약을 받아서 해수욕장을 입장시키고 소위 밀집도를 좀 낮추겠다 뭐 이제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법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출입구를 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객들을 제한해서 밀집도를 줄이고 아마 이제 해수욕장 야외에서 이제 간격을 넓히면은 추가적인 전파 위험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실내 공간, 공용 공간, 탈의실, 화장실, 뭐 샤워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게 되니까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밀집도를 줄이고 또 그런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강해서 적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해수욕장 특성에 따라서는 그게 출입 통제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야외에서 이제 더운 환경에서 발열 체크를 하면은 조금만 그렇죠, 더워도 아무래도. 37.5도 이상 또 나올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이게 뭐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 스스로가 좀 호흡기 증상이 있다든지 발열이 좀 의심된다 그러면 스스로 좀 선별 검사를 받고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휴가가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시기 때문에 국내 휴가지가 그렇죠. 몰릴 텐데 네. 이제 이런 해수욕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휴가로 몰릴 휴가지에서의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 준비가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